자, 현대차가 지난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현대차의 이번 그 실적 발표 자료입니다. 근데 이제 현대차 실적 발표에서 최고의 하이라이트이자 한 방에 이 퍼포먼스를 볼 수 있는 건 바로 이 부분인데요. 글로벌 도소매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여기 보시면은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산업 수요고요. 그 다음에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도매 판매, 그 다음에 밤색, 연한 밤색으로 되어 있는 게 소매 판매입니다. 토탈로 보면은 이렇습니다. 글로벌 전체 자동차 수요는 올 2분기 때 3.8%가 줄었는데 현대차는 도매가 6.9%, 소매가 4.2% 줄었습니다. 그러니까 전체 평균보다도 못하다는 얘기입니다. 현대차 이번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.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산업 수요가 0.5%가 늘었는데 현대차는 0.9%, 소매는 4.1% 늘었습니다.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잘했습니다. 그러니까 평균보다 늘었어요. 이거는 훌륭하다는 얘기입니다. 근데 문제는 미국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장에서 평균보다 한참 떨어지는 실적을 기록을 한 거죠. 유럽 시장 같은 경우 보면은 산업 수요는 2.9% 늘었는데 현대차는 도매가 마이너스 10.9%, 소매가 마이너스 7.2%. 이건 뭐 산업 평균하고 완전히 거꾸로 간 거죠. 인도 같은 경우는 전체 산업이 25%가 늘었는데 인도 내의 자동차 판매 수요가요. 현대차는 5%, 7% 늘긴 했지만은 전체 평균의 한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. 중국 같은 경우는 25% 줄었어요. 중국이 그 자동차 특히 전기차 업체들 서로 경쟁해서 싸게 팔고 이것 때문에 좀 이슈가 있었는데 현대차는 지금 30%대 마이너스입니다. 참고로 중국 시장은 현대차는 중국 시장이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. 나머지 시장은 뭐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번 2분기 실적에서 딱 보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아이고 큰일 나다 싶은 게 바로 여기입니다. 국내 시장입니다. 국내 시장에서는 현대차가 실적이 안 좋은 게 말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산차가 현대차 말고 또 뭐가 있나요? 경쟁이 없지 않습니까? 독점 아니겠습니까? 근데 내수에서 마이너스 0.1% 거의 똔똔인데 현대차는 도소매가 마이너스 16%입니다. 하나도 안 팔았던 거예요. 이건 뭐 수입차를 많이 샀거나 아니면은 그 이외 브랜드를 샀거나 뭐 둘 중에 하나가 될 텐데 현대차가 이렇게 내수 시장에서 16%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또 처음 보는 일입니다.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위기라는 얘기죠.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은 제가 현대차 실적을 한 지난 2년간 쭉 분기를 봤을 때 가장 최악의 성과입니다.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그 어려운 경쟁을 뚫고 잘 하는데 나머지 시장에서는 죽을 쓰고 앉아있다. 특히 이 내수 시장에서 안 좋다는 게 이번 2분기 실적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현대차 하면은 지난 1분기까지의 이거를 보시면은 현대차를 제가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이거거든요. 순부채라는 게 있거든요. 순부채가 뭐냐면은 부채에서 자산을 뺀 얘네가 갖고 있는 돈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. 그거를 뺀 오리지널 빚, 무조건 갚아야 될 빚이 얘네가 올 1분기 기준으로 98조입니다. 98조. 근데 이게 1년 전에 78조였거든요. 그러니까 1년 사이에 순부채가 20조가 늘어난 겁니다. 그럼 한 달에 거의 2조 가까이 순부채가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. 작년 4분기 때 94조였어요. 그러니까 석 달 사이에 4조가 늘어난 거죠. 근데 이제 이번에 현대차 발표된 그 자료를 보면은 순부채라고는 나오지 않는데 얘네 전체 부채, 차입금 이게 뭐 순부채랑 조금 달라요. 근데 차입금이 이번 2분기 때 188조입니다.
이건 이제 자산이랑 빼면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188조인데 이게 작년 2분기 때 175조였거든요. 그럼 1년 사이에 차입금이 13조가 늘어난 거죠. 현대차가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. 뭐 그렇다고 뭐 현대차가 뭐 내일 모레 망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부채 늘어나는 속도가 현대차가 거의 탑급이에요. 근데 이제 무슨 뭐 투자를 하거나 뭐 등등등등을 하는 과정에서 부채는 늘어날 수 있겠는데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은 매출이 정체 혹은 국내 시장에서 감소를 보이고 있잖아요. 이 상황에서 부채가 늘어난다? 이거는 좋지가 않지요. 근데 현대차를 보면은 지난 1년 올 들어서 현대차 주가가 꽤 올랐잖아요. 올 들어서 저 6월 달에 78만 원까지 현대차가 올랐습니다. 이게 1년 전에 20만 원짜리였고 올 초에도 20만 원대였거든요. 근데 이게 78만 원까지 올랐습니다. 왜 올랐죠? 네, 로봇 이슈가 있었죠. 로봇 이슈가 있어서. 그러니까 자동차가 많이 팔린 건 아니었습니다. 자동차가 많이 팔린 게 아니라 로봇 관련한 사업을 하겠다. 새만금에 뭘 투자를 하겠다. 그 다음에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죠. 그래서 여기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서 현대차가 뭐 로봇 산업에 진출을 하겠다 해서 주가가 많이 이제 오른 건 맞는데 냉정하게 보면은 이 로봇 이슈로 현대차 실적에 도움이 된 거는 10원도 없습니다. 이거는 얘네의 계획일 뿐이지 이번 현대차가 발표한 실적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. 이거는 실적에 의한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위험하다라고 예상. 자, 그러면 이 시점에서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.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. 네이버 이렇게 쳐보면 돼요. 보스턴 다이내믹스라, 구글에 쳐보면 됩니다. 보면은요, 뭐 준비 중이다 뭐 이렇게 있죠. 예. 근데 제 눈에 뭐가 들어오느냐? 이게 들어오는 거죠. 작년에 이 회사가 매출이 1,500인데 순손실이 5,200억이에요.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. 이 회사가 상장 기업이 아니에요. 상장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을 제때제때 발표를 안 해요. 이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그러면 초기 기업이니까 스타트업 기업이니까 이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1992년에 생긴 회사입니다. 이건 생긴 지가 지금 30년이 넘은 회사예요. 그러면 35년 가까운 기간 동안 계속 적자다? 이런 걸 두 글자로 걸레, 세 글자로 쓰레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기업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고 여러 번 생각을 하고 말씀도 드리는데 이 정도 회사를 왜 현대차가 돈 주고 인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. 물론 이제 요새 최근에 떨어지는 게 뭐 증시가 되게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등등등등으로 떨어지는 일이 있지만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기업은 저는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참고로 얘네가 뭐 빠르면 올해 말 내년 안에 상장을 시킨다고 하는데 상장을 시켜보면 답이 딱 나오겠죠. 얼마의 평가가 되는지.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돈 버는 회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저는 현대차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왔는데 이번 2분기 성과도 굉장히 좋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. 앞으로도 영원히 현대차 주식은 쳐다보지 마시라는 게 제 말씀입니다.